바람도 이전보단 조금 선선해진 것 같고 마음이 좀 들뜨지 않으세요? 가을철 이 질환에 걸렸다 이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감기 몸살, 코로나와도 굉장히 비슷한 증상을 보이거든요. 가을철 3대 열성 질환은요,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 그리고 렙토스피라증 이 세 가지를 흔히 말을 하거든요. 열성 질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을철에 감염이 돼서 열이 날 수 있는 질환들이죠. 유행성 출혈열은 나중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보통은 쥐의 타액이나 배설물에 섞여서 나온 바이러스가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전파가 돼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을 유발을 하게 되거든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는 한타 바이러스나 서울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말인 즉슨 우리나라에 이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서울이나 한탄간 유역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야겠죠. 해마다 300에서 400명 정도의 환자들, 우리나라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망률이 7% 정도. 생각보다 감염병 치고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게다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가 아니고 이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대증요법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 병을 이겨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치사율이 좀 높은 편인 거죠. 잠복기가 지난 다음에 일단 발열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돼요. 오한 내지는 오심 같은 증상들, 심한 근육통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결막에 충혈이 생기는 것들도 좀 특징적이죠. 초반에는 이렇게 감기 몸살 또는 코로나와도 굉장히 비슷한 증상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이후에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 시기가 오고요. 단백뇨도 굉장히 심하고 여러 가지 손상을 받다가 결국은 핍욕이라고 해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기간, 그 다음엔 또 단욕이라고 소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때는 또 뇌부종이나 폐부종의 위험성 때문에 역시 사망을 할 수가 있죠. 이 기간까지 모두 거쳐야지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걱정하는 이 초기 증상이 심한 독감이나 감기 몸살, 코로나 이런 증상과 비슷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열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 질환도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다행히도 이 유행성 출혈열은 예방 백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신이 100% 예방을 해주는 건 아니고 효과에 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뭐 군인분들이라든지 농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질환은 쯔쯔가무시예요. 오늘 말씀드릴 3대 열성 질환 중에 가장 흔하거든요. 이 균 같은 경우는 진드기 유충을 통해서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균이 넘어오면서 감염이 되게 되는데 진드기가 문 자국이 있겠죠. 이걸 가피라고 하는데 이 가피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보통은 통증 같은 건 유발이 되지 않고요. 직경이 한 5에서 10mm 정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얇은 피부 궤양 그리고 그 위에 까만색 딱지가 얹어져 있는 게 특징적이거든요. 내가 야외 활동을 한 후에 열이 났다. 그러면 몸을 한번 이렇게 찾아봐서 까만 가피가 보이면 쯔쯔가무시를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이런 고령 여성분들한테 발생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시기가 있겠죠. 성묘를 하는 추석. 그러니까 보통은 성묘철에 성묘하러 갔다가 이 진드기에 물려서 쯔쯔가무시에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또 이 쯔쯔가무시병 환자가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니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다행인 건 치료제가 있어요. 항생제의 치료가 되거든요. 하지만 늦게 발견을 하면 할수록 합병증의 위험이 크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의심이 됐을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질환은 렙토스피라증이에요. 지구상에서 어디에든지 존재를 할 수 있는 균이거든요. 이 렙토스피라균은 사실 앞서서 얘기했던 균들보다 집단 발생의 위험성이 좀 더 큰 게요. 오염된 물이나 뭐 음식 내지는 이 오염된 토양에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곳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잠복기는 앞선 두 질환과 비슷해요.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고열이 나게 되고 오한, 근육통, 두통, 역시 결막 출혈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은 7월에서 11월
늦여름부터 가을 정도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추수가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라서 추수철쯤이 됐을 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제 여름이 좀 한철 지났다고 해도 여전히 개천이나 강물에서 물놀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때 특히나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의사연! 오늘은 야외 활동을 하면서 옮을 수 있는 가을철 3대 열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인 감기라거나 내지는 코로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질환인데다가 또 방치했을 땐 여러 가지 합병증과 사망의 위험도 높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좀 덥다라고 해도 민소매 옷이나 팔이나 다리가 그대로 노출되는 옷보다는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입으시고요. 진드기 기피제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잔디나 풀숲에 맨피부가 닿지 않게 해주세요. 반드시 돗자리 같은 걸 사용을 하신다거나 텐트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게 안전할 거고요. 또 활동을 하신 후에는 꼭 집에 오셔서 비눗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